안녕하세요, 성락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예술가인 톰 삭스와 그의 신발로 잘 알려진 마스야드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스야드는 현재 새 제품 기준 실거래가가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도 거래가 되는 가장 인기가 높은 스니커즈 시리즈인데요. 이 신발이 왜 그렇게 인기가 높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히 예뻐서? 아니면 G드래곤이 신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야드 시리즈를 조금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톰 삭스는 1966년생의 뉴욕 출신 현대 예술가입니다. 톰 삭스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인데요. 스니커즈 마니아들에게는 신발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톰 삭스는 조각가이고 가장 대표적인 브리콜라주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브리콜라주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재료나 사용하여 만드는 예술 기법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톰 삭스는 청년의 시간을 굉장히 험난하게 보냅니다. 마음은 조각가로만 생활하고 싶었지만 그게 그리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톰 삭스는 오랜 시간 빌딩의 경비원과 청소원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톰 삭스는 누구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톰 삭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톰 삭스는 아마도 조각가가 되고 싶었지만 변기를 닦고 건물을 청소해야 했던 자신이 그 시간을 불평하며 보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그 시간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톰 삭스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중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자신이 만든 예술 작품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프라다 변기라던가 에르메스로 만든 맥도날드 세트, 티파니 권총, 샤넬 전기톱 같은 것들 말입니다. 톰 삭스는 이 모든 작품들을 브리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직접 손으로 자르고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톰 삭스는 이 작품들을 통해 현대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를 위트 있게 비꼬고 사람들에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신선한 메시지의 충격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핫해진 중년의 현대 예술가 톰 삭스에게 아주 의외의 기업이 접근했습니다. 바로 나이키죠. 나이키는 당시 핫하게 떠오르던 톰 삭스에게 접근해 함께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건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이키 크래프트 프로젝트이고 스페이스 캠프 프로젝트였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 톰 삭스의 목표는 화성에 최초로 2명의 여성 우주인을 보낸다 였습니다. 그리고 톰 삭스는 그때부터 진짜 화성에 2명의 여성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우주선을 비롯해서요, 화성 탐사에 필요한 각종 기기들을 직접 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톰 삭스는 온갖 손에 잡히는 재료들을 자르고 붙이고 그 위에 색을 칠해서 자신이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톰 삭스는 나사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전반을 살펴보고 연구했고 그것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굉장히 높은 디테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든 장비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톰 삭스와 그의 연구진들은 이렇게 손으로 우주복을 만들었고 화성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 어느덧 2012년이 되었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화성으로 로켓을 발사하는 그날 말입니다. 그 전에 지금 사진에서 톰 삭스와 연구진이 마스야드 1.0을 신고 계신 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톰 삭스는 이 스페이스 캠프 작업을 진행하면서 마스야드라는 새로운 나이키 신발을 개발했고 직접 신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겠네요. 스페이스 캠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톰 삭스에게 나이키는 새로운 신발을 디자인해서 신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건넵니다. 나이키는 톰 삭스라는 핫한 현대 예술가가 나이키와 콜라보해서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토리와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톰 삭스는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일인 신발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톰 삭스는 신발을 만드는 작업도 톰 삭스답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나이키의 70년대 빈티지 LDV 모델을 기반으로 두고 마치 자신이 브리콜라주 기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듯 하나하나 디테일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자르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톰삭스는 빈티지 LDB의 어퍼를 뜯어내고 화성 탐사에 실제 사용이 되었던 에어백의 소재인 벡트란 소재를 가져다가 LDB 어퍼에 끼워 붙였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화성 탐사 준비를 해야 하기에 톰삭스는 LDV 모델에 화성 탐사에 실제 사용된 소재들을 신발에 쓰기로 한 거죠. 톰삭스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화성의 필드 위를 마구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나이키의 스페셜 필드 부츠에서 미드솔과 아웃솔을 떼서 빈티지 LDB 모델에 이어 붙였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겠죠. 톰삭스는 이 신발에 또 하나의 변화를 주는데 바로 신발끈이었습니다. 그는 낙하산에 실제로 사용되는 줄인 파라코드를 신발끈 소재로 잘라다 그대로 사용합니다. 잘 보시면 이 파라코드 줄들의 끝은 칼로 뚝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톰삭스는 이런 부분까지 그대로 살려서 직접 파라코드를 잘라서 신발끈 구멍에 그대로 끼워버렸습니다. 신발의 색상은 화성을 나타내는 황토색과 붉은색으로 선택해 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톰삭스는 이 신발이 쉽게 오염되고 더러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톰삭스가 과거 프라다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의 박스들을 사용해서 변기나 해피밀 세트를 만든 것과도 사실 이어지는 정신입니다. 톰삭스는 스니커 헤드들이 값비싼 신발들을 구매해서 신지 않고 신발장에만 보관해 두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또 자신의 신발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악몽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톰삭스는 사용자가 이 신발을 새 신발 상태로 오랜 시간 계속 보관할 수 없도록 쉽게 변색되고 낡는 소재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수록 신발과 함께 늙어가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톰삭스의 마스야드 신발은 우주에서 다쳐 쓰러지면 환자를 그 위에 올려 이송할 수 있는 들건용 비닐까지 동봉한 독특한 박스에 넣어서 스페이스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증정되었고, 스페이스 캠프 동안 톰삭스와 그의 연구진들은 계속해서 이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드디어 톰삭스의 스페이스 캠프 프로젝트는 그 위대한 오픈을 알렸습니다. 3년간 톰삭스와 그의 연구진들이 준비한 대로 2명의 여성 우주인들은 로켓을 타고 화성으로 날아갔고요. 화성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지구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연구진들과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톰삭스는 2명의 여성 우주인이 화성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는 것에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톰삭스가 화성에 2명의 여성 우주인을 보낸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톰삭스는 나사의 엔지니어가 아니니까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모두 톰삭스의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톰삭스와 그의 연구진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화성에 다녀온 것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톰삭스의 엄청나게 높은 디테일 추구와 퍼포먼스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톰삭스는 나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자신의 작업장에서 재현할 때 극도로 높은 수준의 디테일을 추구했고, 이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몰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연구진들도 그만큼 진지하게 몰입했기에 생긴 결과였던 겁니다. 일종의 공감 주술 같은 효과가 단체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톰삭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극도로 높은 디테일을 추구하면서 결국 스페이스 캠프라는 프로그램 과정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스야드 1.0 모델은요, 스페이스 캠프라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하나의 소품일 뿐 주인공이 아닙니다. 톰삭스는 3년 동안 작업하고 2012년에 공개했던 이 프로젝트 그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선보였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고 퍼포먼스였어요. 손으로 우주선을 만드는 브리콜라주 기법부터 마스야드라고 하는 새로운 나이키 신발을 브리콜라주 기법으로 만들었고, 화성 탐사라는 행위 예술을 모두에게 납득될 정도의 디테일로 선보이기까지 톰삭스는 정말 종합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톰삭스에게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나이키가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예술가 양반, 지난번 마스야드 1.0은 소량 증정품이었고 전 세계에 정식 발매가 이루어진 제품도 아니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을 또 우리와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제대로 발매도 하고 말이야 라고 말이죠. 톰삭스는 이후 나이키의 이 제안에 대해 끔찍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는 자신의 예술작품보다는 그저 상업적인 면만을 노리고 그 제안을 했다는 것을 톰삭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톰 삭스가 나이키의 이 제안을 수락했던 것은 지난 마스야드 1.0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톰 삭스는 2012년 이 신발을 만든 후 무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신발을 신으며 결국 마스야드 1.0은 실패작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성 탐사선 에어백으로 사용됐던 벡트란 소재는 튼튼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신발에 사용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찢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혀와 뒤꿈치에 달아둔 붉은색 풀탭들은 당기면 쉽게 뜯어지고 빠져버렸습니다. 톰 삭스가 마스야드 1.0이 쉽게 오염되게 만든 것은 새 신발을 그냥 모셔두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쉽게 파손되는 것을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톰 삭스는 마스야드의 새로운 모델을 마스야드 2라고 하지 않고 2.0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1.0이 실패작이었으니 1.0을 업데이트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그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톰 삭스는 기존의 마스야드 1.0에서 벡트란 소재의 어퍼를 메쉬 어퍼로 교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1.0에서 문제시되었던 내구성도 좀 더 올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이키는 여전히 수량이기는 하지만 이 마스야드 2.0을 전 세계에 정식 발매를 해주어서 톰 삭스의 예술 작품을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톰 삭스의 작품들은 위트가 있고 인기가 높았지만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을 가진 작품들은 아니거든요. 당연합니다. 핫한 현대 예술가이고 그의 작품은 모두 그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핸드메이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스야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톰 삭스의 예술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예쁘고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또 G드래곤 같은 셀럽들이 신어서 유명해진 신발이기 때문에 그저 이 신발을 나이키의 패션 신발 정도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한데요. 생각해보면 이 모델은 톰 삭스가 스페이스 캠프라고 하는 대형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컨셉에 맞춰 자기의 주무기인 브리콜라주 기법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이키는 이것을 공장에서 대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생산해서 대중들에게 공급했을 뿐 실제로 톰 삭스는 이 신발을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넣어서 예술 작품을 만들듯 진지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 신발은 확실히 그냥 그저 그렇게 대충 디자인해서 나온 나이키 로고만 박아서 이렇게 막 출시하는 그런 신발들과는 동등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된 예술작품 마스야드 2.0을 신고 오랜 시간 생활했던 톰 삭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주와 관련된 아트 프로젝트들을 진행합니다. 2018년 톰 삭스는 정말 요상하게 생긴 마스야드 오버슈라는 모델을 나이키와 함께 발매를 하게 됩니다. 마스야드 1.0이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은 신발이었고 2.0이 그것의 단점을 보완한 업데이트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마스야드 오버슈는 실제 화성에서 신을 신발을 구상하며 만든 것입니다. 톰 삭스는 우주인들이 신는 오버슈에서 영감을 받아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구에서 신을 때는 물과 비 그리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오염 물질에서 마스야드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야드 2.0 바깥을 다이니마라고 하는 섬유로 덮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신발의 안쪽에는 전작인 마스야드 2.0이 들어있는데 바깥은 그 마스야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이니마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한 방수 섬유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저같이 이상한 신발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신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스니커 헤드들은 대체 이 신발을 어떻게 신으라고 발매한 것이냐 라고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히 우리의 관점이었습니다. 톰 삭스는 마스야드 1.0과 마찬가지로 마스야드 오버슈 역시 자신의 스페이스 캠프 프로젝트에 사용할 소품 중 하나로 개발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까지도 톰 삭스는 우주와 관련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주인들이 마스야드 오버슈를 신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저런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개발한 신발을 나이키가 그냥 대중에 출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야드 오버슈는 톰 삭스의 아트 프로젝트의 예술 소품이었다는 겁니다. 마스야드 1.0처럼요. 톰 삭스는 계속해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발을 신고 러닝머신 위를 달립니다. 극한의 신발 내구성 테스트도 감행합니다. 메쉬 어퍼의 바깥 부분에 생활 방수 능력이 조금 있는 소재를 덮어 방수 테스트도 합니다. 아웃솔의 내구도가 만족스러운지 테스트하기에 못 위를 달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발을 망치로 부셔보기도 합니다. 지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톰 삭스와 그의 연구진들은 똑같은 신발을 신고 365일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스야드 2.5 이야기입니다. 톰 삭스는 자신과 자신의 연구진들에게 마스야드 2.5를 나눠주고 신게 했습니다.
마스야드 2.5는 말 그대로 마스야드 2.0과 오버슈의 특성을 합친 신발입니다. 마스야드 2.0의 아웃솔 내구도가 너무 약해서 아웃솔은 오버슈에서 가져와 붙였고 톱캡 부분은 검은색 고무를 잘라다 한 겹 더 씌워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메시어퍼 바깥을 한 겹의 얇은 막을 더 씌워 추위와 비에 조금의 내성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스야드 2.5는 그의 연구진들이 직접 신으면서 계속된 피드백을 톰삭스에게 주었고 톰삭스도 매일 이 신발을 신고 작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신발의 기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신발을 신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웨어 테스터로 선정했고 톰삭스는 직접 그들과 화상통화와 미팅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이 신발의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톰삭스는 웨어 테스터들에게 톰삭스 연구진들이 받은 것처럼 웨어 테스터 신분증을 제공해 주었고 웨어 테스터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직접 진행하며 웨어 테스트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 보지 않기, 책 읽기, 하루 일정 시간 이상을 뛴 곳을 지도로 그려서 보내기 등의 미션들 말입니다. 전 세계 웨어 테스터들은 그렇게 톰삭스와의 미팅을 진행하며 이 신발의 기능성을 함께 테스트하고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발이 발매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웨어 테스터이자 톰삭스의 친구이기도 한 KB 이규범 디렉터님은 이 신발은 발매되지 않고 이 신발을 테스트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아트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톰삭스는 신발 디자이너가 아니고 나이키 소속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마스야드 2.5라는 모델을 또 다시 자신이 잘하는 브리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듯이 2.0과 오버슈에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져와서 이어 붙여 만든 것이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 자체를 또 하나의 거대한 아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겁니다. 나이키가 추후에 이것을 강제로 정식 발매하면 모를까 톰삭스는 애초에 이 신발을 많이 팔아서 인센티브를 받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신발을 테스트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쉽네요. 가장 최근에는 제너럴 퍼포스 슈라는 모델들이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스야드 3.0 모델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선 제너럴 퍼포스 슈, 줄여서 GPS라는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한국말로 하면 범용슈 정도 될 것 같아요. 막신. 그냥 아무렇게나 신는 신발, 어떠한 용도에도 편하게 신는 신발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상화죠. 톰삭스의 신발에 대한 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은 화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의 일상과 관계가 있어요. 톰삭스는 자신이 만든 GPS 모델을 마치 도화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발의 주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발이 그려지고 변화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톰삭스 같은 연구를 하고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이 신었던 GPS 모델을 보면요, 멋들어지게 낡아지고 거칠게 까지기도 하고 더럽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죠. 지금 라이트 크림 컬러와 아카이브, 옐로우 모델 두 모델이 현재 발매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리셀가가 꽤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입니다. 많은 수량이 풀려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신기도 너무 좋고요. 마스야드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발바닥에 돌이 끼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어요. 편하게 신기에 괜찮으니까요. 꽤 괜찮은 쿠션 깔창으로 교체해서 신는다라는 가정하에 반업 정도 하셔서 신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데일리 슈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토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신발들을 사랑하고 그런 신발들을 모으고 실제로 신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이클 조던의 에어 조던 1들을 정말 사랑하고 새로움과 창의력에서 제게 영감을 주는 카니에 웨스트의 에어이지 시리즈들도 제게 그런 모델인 셈입니다. 거기에 톰삭스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 그리고 창의력과 새로운 시각들은 저를 늘 깨우는 원동력이 되어 주거든요. 하지만 저는 1억 원이 넘어가는 톰삭스의 예술 작품들을 살 돈은 없습니다. 다행히 나이키가 그런 그의 예술 작품 중 하나인 마스야드나 제너럴 퍼포스슈 같은 모델들을 공장에서 소량 또는 대량 생산해서 판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톰삭스의 생각이, 철학이 녹아있는 작품들을 가지기도 하고 신고 다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발들을 신으면서 톰삭스가 전해준 많은 메시지들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내 종목은 조각하기, 욕실에 선반 세우기 등이죠. 예술은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술가입니다. 일상은 예술이 피어나는 기본적인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유지해줍니다. 톰삭스는 신발 디자이너도 아니고 나이키 직원도 아닙니다. 에릭 에이바나 틴커 해필드 같은 전속 디자이너와는 그 성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톰삭스와 나이키 신발 시리즈가 영원히 출시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더욱 그 가치를 신발장 안에만 보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톰삭스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 저는 그의 작품들을 직접 신으며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게 톰삭스가 원하는 것일 거고, 시간이 흘러 지금보다 조금은 더 늙고 현명해진 제가 지금을 추억하며 행복하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나이를 먹는다고 현명해지진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꼰대가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성락이었습니다.